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와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 어떤 것이 될지 타로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얼룩말, 두 번째 선풍기, 세 번째 카페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얼룩말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적 기대하면서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메인 에너지예요. 4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첫 번째 카드, 메인 에너지 카드로 4 카드가 나왔습니다. 안개 카드고요. 부제로 베일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할 때 그 베일이 바로 이 베일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은 무엇인가가 확실하지 않나 봐요. 우리가 유령의 집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제 귀신이 나올까 무서워서 막 부들부들 떨게 되죠. 그런데 몇 미터 앞에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을 내가 놀래켜 줄 수 있다 라고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유령의 집은 무서운 게 아닐 거예요. 바꿔 말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부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바꿔 말해 그 일은 벌어지지 않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공포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무엇이다 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뭔가가 확실치 않습니다.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이 일, 이 시간, 모든 것들이 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기적은 아무래도 이 안개가 걷히는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that may not know. 카드를 꺼냅니다. 제 목소리가요, 이상하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콧물이 나오더라고요. 코가 맹맹합니다.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까지 카드가 나오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가 좀 확실치 않고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카드가 나오기는 했어요.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모르고 있는 것을 말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그런데 이제 그 3자도 여러분을 안다면 여러분에 대한 기본 정보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해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어떤 비밀이랄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예민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뭐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거나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이 뭔가 비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어떤 회사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밀 같은 것, 그리고 이걸 왜 내가 모르고 있지? 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돌파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조금만 더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한 장씩 열겠습니다. Impartiality 카드가 나오고요. 한 장 더 열게요. Facade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오, Soulmate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이 Soulmate를 제외하고요. 이 나머지 두 개의 에너지는 어떤 상황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Soulmate는 좀 따로 국밥인 것 같기는 합니다. 상황이 뭐가 됐든지 간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여성분이 페인트 통을 들고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딱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impartiality라는 말 자체가 공명정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서 교과서에서 말한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의 사정상 너는 그럴 수 있어, 너는 어쩔 수 없었겠지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뭐냐면 네 상황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에너지예요. 이를테면 회사에 어떤 부조리가 있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그 부조리가 여러분들의 팀장님이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묻어두자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서서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왜 나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뜻을 굽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는 뭐냐면 파사드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약간 전원주택의 현관 같은 그런 느낌인데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이렇게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죠.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 여러분들의 어떤 챕터 하나가 닫히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직전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새로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이사를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가시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옆에는 소울메이트가 있어요. 자, 일단은 소울메이트하고 엮어서 본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모르고 있거나 왜 나한테 이렇게 다 열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다소 좀 의심 아닌 의심 같은 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소울메이트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포그 에너지가 갖고 있는 게 의심이 생기게 되면서 뭔가 내가 두려워지고 그럼으로써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긴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나에게 감추려고 하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이 정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왜 감추겠냐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파사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관계로 소울메이트의 관계로 가는 상황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무엇인가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따로 보여지는 게 왜 그랬냐면 저는 이 두 에너지가 좀 같이 몰려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본다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모르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나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데 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어 한다.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듭니다. 타로를 좀 올려볼게요. 타로를 올려보면은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소울메이트가 있기 때문에 얘가 휙 튀어나왔어요. 일단 8개의 동전이 첫 카드로 나온 거 보니까 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8개의 동전은 일과 관련되어 있는 카드죠. 얘도 떨어졌네요. 7개의 동전이 나옵니다. 일단 2개 다 동전이다 보니까
돈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투자 같은 거 있죠. 뭔가를 사거나 매매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카드가요,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유명한 타로 리더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분이 이 카드를 소울메이트 카드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울메이트가 있어서 잠깐 생각이 났어요. 자, 10개의 동전이 역방향이 됐고요. 퀸 오브 펜타클스까지 역방향이 되나요?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3개의 동전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지금 나와 있는 타로가요, 전부 동전이 나왔죠. 언더라인 마저도 동전이에요. 동전이 의미하는 것은 현실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랑의 리딩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뭔가 현실적인 부분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현실적인 부분이라 하면 돈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로에서 4분의 1을 동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소울메이트 같습니다. 이 소울메이트라는 게 흔히 말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소울메이트는 뭐냐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어떤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의 경조사가 있으면은 막 나서서 챙겨주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카드를 다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울메이트가 어떤 분과의 새로운 사랑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다 동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동전들은 세워져 있는데 여기가 다 쓰러져 있죠. 그리고 10개의 동전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10개의 동전이 동전 카드에서 가장 마지막 카드죠. 이 10개,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끝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게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나는 누군가와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대입해서 이걸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오랜 시간을 통해서요, 뭔가를 했어요. 그걸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하는 게 예죠. 이 어린이는 열심히 동전 깎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맑은 날씨예요. 이 어린이가 밖에 나가서 놀아야죠. 그런데 동전 깎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화창한 날씨를 포기하고서라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이 있지만 나는 참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수확을 기다리는 겁니다. 바꿔 말해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게 나중에 나를 위해서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금전적으로 잘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가장 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돈이 투자가 됐다면 지금 그 투자된 돈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거의 없는 걸로 보여져요. 다 소진이 된 거죠. 그런데 퀸 오브 펜타클스가 있잖아요. 솔직히 이게 경제적인 것을 주도하는, 알아서 챙겨주는 여왕님이신데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금전의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 카드가 뭐 다른 카드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3개의 동전의 역방향이에요. 3개의 동전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직장의 카드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뭐 회사의 레퓨테이션이 좋다든지 뭐 이 회사를 내가 다니고 나중에 나가면 이 회사를 다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데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었다든지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건데, 이렇게 2개의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업 카드죠. 이게 동업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여러분이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와 있다면 뭐 급여가 밀리거나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가 좀 힘들어졌을 수도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꺼낸 건 포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안개로 만든 거예요. 제가 보여지는 안개는 여러분들의 어떤 굳은 믿음, 의지, 나는 이렇게 계속 해나갈 거야 라는 생각에 안개가 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걸 해야 될까 말까?
그리고 파사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떠날까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사드의 에너지는 여러분 앞에 어떤 기회가 하나 와 있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그럼 그 회사 때려쳐 나랑 이거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고 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흔들린 건 맞아요. 그래서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해줘라는 이 말 자체가 진짜로 뭐 너가 나한테 갖고 있는 비밀을 말해줘 이 개념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짜 사실들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뭔가 같이 하자라고 했으면은 그 일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알고 싶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에게 지랄 같다면 이 회사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느껴지기에 뭐냐면 그 직감을 좀 믿는 편이긴 한데 카드가 딱 열리잖아요. 그리고 약 한 5초 정도가 지나면은요 제 머릿속으로 뭔가 하나가 들어와요. 그럼 그게 이제 상당히 이상하게 근거 없는 믿음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분과 동업을 하는데요. 이 분이 정말 열심히 하나 봐요. 열심히. 그런데 어떤 성과 같은 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게 손해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없어지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심을 하게 된 건데 이 분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친구라든지 뭐든지 간에 약간 이 사람이면 내가 솔직히 갖고 있는 거 다 없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같이 밀어주고 있었다? 밀어줬다는 표현은 그렇죠. 왜냐하면 동업이니까. 같이 하고 있었는데 돈이 어디론가 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요 두 카드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잔고가 없어요. 뭔가 투자가 됐다면 어딘가 썼다는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아요. 이 소울메이트는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솔직히 이 상황과 무관하게 여러분 앞에 정말 괜찮은 어떤 사람도 같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사랑의 카드를 열어봅시다. 아무튼 현실적인 상황이 여러분한테 큰 것 같아요. 일단 트윈 플레임이 있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워드 앤 로즈 카드가 나왔어요. 스워드 앤 로즈와 트윈 플레임 이게 일인데 사랑은 지금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화해하고 뭐 이러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긴 하거든요. 열어보겠습니다. 5개의 동전 역방향, 엠프레스의 역방향, 페이지 오브 컵스의 정방향,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분과 이별이 된 게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그리워했다라는 표현보다도 다른 사람이 만나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를 생각에 두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헤어졌잖아요. 솔직히 이게 헤어진 게 아니라 다툰 건데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졌으면 누군가를 만나야 되죠. 그런데 만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걸 생각에도 두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은 혼자 있고 싶었나 봐요. 그냥 누군가를 사귀지 않고 아유 정신 사나워 라고 하고 있었던 건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이 내려지긴 뭐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트윈 플레임이 나오고 소울메이트가 나왔으면 여러분은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만나왔던 여러분들이 절대로 삶에서 끊어낼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건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 화해입니다. 화해입니다. 다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했던 건 뭐냐면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의 정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과를 하고 싶진 않았나 봐요. 그런데 지금 생각은 뭐냐면 이 관계가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계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서 화해하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할 것인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지금 이 단계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되는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겠죠. 그건 그 다음번에 문제인 거죠. 지금은 생각이 들어와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관계를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이 멈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나 봐요. 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두 개 다. 다 멈춰 있어요. 멈춰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화해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데 화해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화해를 하면 다시 만나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또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울메이트는 여러분들 인생의 절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타로들 있죠. 이게 사랑의 카드가 전혀 아닌 걸로 느껴지는데 억지로 끼워 맞춰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분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던 게 맞긴 맞네요. 그렇게 이어진다면. 이게 지금 언더라인이 세계 동전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는 부분들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안 됐다라기보다도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 생각만 난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 이제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타로를 보러 오셨다면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죠. 그런데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 그보다 더 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동전이 쫙 나왔다는 것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 중에 하나일 확률도 있다. 뭐 그런 것도 의미를 할 겁니다. 자, 를 열겠습니다. Courag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용기 카드입니다. 자, 제가 꺼낸 저 카드는요,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까 궁금해서 뽑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용기를 내나봐요. 솔직히 사랑도 용기고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면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친구와 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뭔가를 맡겼는데 계속 생각과 다르게 가고 있거나 뭐 그렇다면 그 친구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가 나에게 간판이 됐든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해주고 있는데 뭔가 깨름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용기가 나왔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뭔가 액션을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Privileged Lady 카드가 나오고요. 일단은 특권층 여성이 나오고요. 하이 아너가 나옵니다. 일단은 대포를 쐈어요. 대포를 뻥 하고 쐈습니다. 마지막에 메시지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6월에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은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여러분들의 폭발입니다. 근데 이 폭발이 다 뒤집어 엎을 거야 폭발은 아니고요. 하이 아너죠. 명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특권층 여성이 나와 있죠. 여러분이 판단하게 된 부분은 뭐냐면 이 상황이 나의 도덕심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됐어. 어른이잖아. 그냥 그렇게 그런 거야. 이 세상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도 그런 사람이야. 그런 게 어른이지 뭐. 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건 아니야. 너희 전부 다 100명 중에 99명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니야. 나를 너희들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 라는 카드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나의 명예가 있어. 그리고 나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나가고 있는 길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장애물이 되게 놔두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프리빌리지드 레이디는 특권층 여성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신분 상승이 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승진이 되거나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대포를 쏘죠. 대포를 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포 아래 담아서 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 참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메시지가 나와 있죠.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이 메시지는 진짜로 종이에 써져 있는 메시지인가 봐요.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사직서 같습니다. 그 느낌도 살짝 있어요. 사직서 겸 이력서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새로운 곳으로,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무엇이다 라고도 보여지고요. 혹은 누구에겐가 전해주는 서류화된 문서 같아요. 그것을 용기를 내서 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볼까요? 프리빌리지드 레이디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특권층 여성이라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의 트윈플레임이겠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너무 고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쏜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쏘겠다는데, 일단 트윈플레임이 나왔다라는 말은 두 분 사이가 뭔가 역사가 있었다라는 건데 용기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용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느낌적으로 왠지 새로 만난 분인데 내가 용기를 내서 말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뭐가 됐든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용기를 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적이에요. 바꿔 말해, 이게 왜 기적이냐? 여러분들이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걸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6월에 용기가 생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오라클들을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한 장씩 보겠습니다. 오퍼튜니티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기회가 있나 봐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이 이 기회 때문에 포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느낌적으로 이 기회가 확실치 않은 기회인가 봐요. 아니죠, 괜찮은 기회인데 여러분이 확실치 않은 거죠. 이게 뭔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6월 레디 카드 나옵니다. 너는 준비됐어. 이 준비됐다라는 말이 대포 쏴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리딩이 이제 알려준 주제가 뭐냐면요, 포그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행동을 안 했다는 건데,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하고 있는 그게 맞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웨보 카드가 나오네요. 아하. 일단 원수라는 카드죠. 적이라는 뜻이에요. Because fuck it. 왜냐면은 족 같으니까 라고 카드를 꺼냅니다. 저는 이 원수 카드를 이 리딩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냐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들과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적인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은 적인 걸 알면서도 봐주고 있나 봐요. 카드가 이야기해주는 건 족가라 그래. 카드를 꺼냈으니까 참지 마십시오. 마지막 카드 꺼내겠습니다. 벌곡은요, 처녀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처녀자리일 수 있고요. 처녀자리가요,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고요. 생각이 많아지면 안개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쭉 나와 있죠. 이 동전들이 처녀자리 카드예요. 동전 사인이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녀자리일 확률이 높고, 만약에 어떤 극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처녀자리 시기인 여름이 끝날 때쯤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 이 적이라는 분 있죠. 이분이 처녀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처녀자리 여러분들이 세상 착하기로 유명한 별자리인데 이 세상 모든 처녀자리가 착하진 않겠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요, Harvest the crop 이라고 돼 있죠. 이제 작물을 수확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뿌린 것들을 수확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요런 카드도 나와 있어요. 이게 키운 거예요. 이게 뿌리는 카드, 얘가 키우는 카드, 얘가 씨앗을 뿌리는 거, 얘가 그거 물 주는 카드죠. 자, 그런데 수확을 하기 전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다? 적가 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용기를 내셔서 대포를 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얼룩말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선풍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풍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기적 어떤 것이 될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카드를 열겠습니다. 샤먼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샤먼 카드가 나왔습니다. 무속신앙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현재 무속신앙에 빠져 있다. 뭐 그런 것도 의미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점을 보러 가신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채널도 타로 채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로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타로는 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슨 이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미래 보고 뭐 그러면 다 점인 거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타로는 거의 분석학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 그림에 보면 추장님이 있습니다. 그죠? 이 추장님은 한 부족을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산짐승, 들짐승으로부터 부족 사람들을 지켜야 했죠. 그리고 옆 부족에서 영토를 막 침범하려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화살을 만들어서 싸웠어야 했었고요. 그 전략을 세워야겠죠. 부족에 생겼던 어떤 삼각관계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이제 그런 것도 중재를 했었어야겠죠. 머릿속의 바람 너가 잘못한 거야 뭐 이런 거 했겠죠. 여기 보면 이 추장님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요. 모든 것을 다 깨우친 눈빛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이 눈빛이라는 뜻이에요. 이 샤먼 카드는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인생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Ancient Healing Wisdom, 상처를 치유하는 아주 오래된 명석함이라는 뜻인데, 살다 보면 이게 인생 굴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굴곡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말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들, 지금 나의 핸드폰에 전화번호 하나 남아있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전체를 두고 무엇인가를 깨우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인생에서 느껴진 어떤 사춘기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What is the best piece of advice you've ever received? 너가 받았던 충고들 중에서 가장 최고였던 충고는 뭐야?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이라이트로 어드바이스가 되어 있죠. 최근에 혹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실수를 하나 겪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들 많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랑에 대한 실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던가 혹은 그랬어야 되는데 라던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서의 정답이라고 할까요? 이 참 리딩이 되게 철학적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충고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이야? 주변에서 충고해주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충고들이 다 하나같이 쓸모 있었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한 장씩 꺼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세 장이 나와버렸어요. 어쩌죠? 느낌적으로 50대 50이에요. 실수 같기도 하고 얘가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봅시다. Rejection이 있고요. 거절이 있네요. Acceptance가 있어요. 뭔가를 받아들이다. 그리고 Destiny도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단어 그대로를 붙여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을 운명적으로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노력했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거기서
거절을 받으셨다. 혹은 거절을 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 자체가 벌어진 거면 그 일 자체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중요한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거절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이런 일 정도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영혼을 불태웠던 그런 일이라면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게 힘든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이 운명 카드를 그냥 이 일이 벌어진 게 운명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운명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해 그 일을 거절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일을 거절하고 여러분 앞에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절이 있었다라는 말도 돼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앞에는 운명적인, 데스티니적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었던 공부, 자격증 시험,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카페, 정말 결혼까지 가보고 싶었던 어떤 사람,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안에서 어떤 거절이 있었다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런데 그 거절은 여러분 삶에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 거절이 지금 뭘 만들었냐? 여러분들을 추장님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타로를 하면서 배우는 게요, 인생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나와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자라왔던 환경이 있고 했던 일이 있고 좋아했던 것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삶에 살다 보면은 다른 삶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로는 정말로 많은 삶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얻는 것들이 많아요. 6개의 칼부터 스타트됩니다. 8개의 동전 역방향, 에이스 옵 원즈의 역방향, 4개의 컵 정방향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2개의 칼입니다. 그래요. 나와 있는 카드들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요, 약간 천재처럼 자라온 거예요. 근데 음악적인 천재죠. 그래서 뭐 기타를 손에 쥐어줬더니 금방 그냥 다 익혀버리는 거예요. 뭐 코드고 나발이고 뭐 기타의 음의 튜닝을 맞춘다든지 뭐 이런 것도 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뭐 절대 청각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했던 친구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천재적이니까 기타로 성공하겠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기타를 정말 잘 쳐요. 그런데 이 친구의 기타 스타일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다든지 혹은 자신이 하던 음악 장르가 대중들한테 그렇게 어필을 하지 못하는 장르였다든지 본인은 이 음악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던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내 나이 30이 되면 그때까지 뭔가를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놓겠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그 기타를 들고 전철을 타서 낙원상가에 가고 있다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바꿔 말해 그 기타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기타로 정말 많은 인정을 받아왔는데 세상은 나를 거절했어. 근데 그 거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본인의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 상황을 묘사해드리면 기타를 팔고요, 한 2달 정도가 지나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입니다. 일단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다라기보다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뭘 해도 손에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카드는 6개의 칼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 백조가 이 왼쪽에 있던 땅에 있다가 이 물을 건너가는 거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땅으로 가는 건데 기타는 팔았어요. 타고 가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30살이라고 카트라인을 줬잖아.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자. 저 땅에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지 라고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하던 일은 기타인데 갑자기 나보고 바리스타 학원을 다녀서 커피 내리는 걸 배워라. 커피 마시는 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커피 잘하겠지 라고 갔는데 커피 콩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커피 콩이 싫은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게. 무엇보다도 그 바리스타 학원에서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앞에 3개의 컵이 놓여져 있죠. 그때 내가 조금만 타협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미리 기타를 관두고 다른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은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왔잖아. 그때 내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음악을 좀 열심히 안 했어. 그때 좀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무에 기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둥둥 뭔가가 떠 있죠? 무슨 말이냐? 이분에게 어떤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운명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있잖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 일이 너의 천직이 될 수도 있어. 너가 기타를 좋아했던 건 이해해.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라고 네가 어떻게 알아? 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충고들을 받았겠죠. 근데 이제 이 충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고들 안에서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충고는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더라인 2개의 칼입니다. 자, 이 여성분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죠. 이 상황이요, 여러분, 타로카드에서 제일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분이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가죠. 그러면 사람은 인기척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 찌르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안대로 지금 눈을 가리고 있는데 무서워서 칼을 휘두르겠죠. 나에게 다가오지 마. 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한테 손가락으로 이렇게 콕 찌르면 칼을 휘둘러 버릴 거야. 나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야. 나는 카드에 두려움인 겁니다. 지금 이게. 기적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타가 이번 생에 여러분에게 주는 게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사랑의 에너지를 꺼내고 있는데요. 토킹이 있고요. 누군가와 가볍게 대화 나누고 데이트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드래곤플라이도 있어요. 이 안 좋았던 에너지에서 약간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 만나서 사귄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채팅이나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카드가 하나 떨어졌는데 저는 봤습니다. 자, 4개의 컵이 또 나와 있어요. 밑에 또 4개의 컵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연애 자체도요 따분해요. 그거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5개의 칼 역방향입니다. 5개의 칼의 역방향 타협입니다. 타협. 여러분들이 타협을 하고 있나 봐요. 자, 킹 오브 원즈가 있어요. 자, 언더라인은 2개의 지팡이 역방향이네요. 사랑도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제가 느껴지는 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는 것 자체를 그렇게 막 어려워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하면 되지라는 거예요. 굳이 뭐 억지로 사랑해야 되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언더라인이 2개 지팡이죠. 선택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에 대해서 계획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분하다 카드가 나온 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나 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5개의 칼의 역방향이 전 어떻게 느껴지냐면, 솔직히 상처받았다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건 이제 사랑의 카드를 뽑은 거기 때문에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
기적의 어떤 것을 힘들게 한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절대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 다 사랑으로 봐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사랑에 대해서 크게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게. 그래서 누군가가 오는데 이렇게 막 시큰둥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 제대로 한번 사랑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킹 오브 원즈가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 사랑이야. 때 되면 하는 거지 뭐. 마음에 들면 꼬시면 되는 거지 뭐. 뭐가 문제야. 나의 외모 정도에 뭐가 문제지?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랑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사랑의 리딩은 여러분 크게 할 게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나에게 다가올 기적 어떤 것이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기적이 올까요? 기적은 어떤 형태로 오게 될까요? 오, 나이스! 이 맛에 타로를 한답니다. 웰컴 더 뉴 카드가 나와요. 새로운 것을 환영하라 라고 합니다. 어떤 새로운 삶이 열리나 봐요. 데스티니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새로운 삶이 열려야죠.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은 이전에 묵어있던 묵은지 같은 그 에너지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떠나갈 건가 봐요. 뭐지 왜 여러분 어그로 좀 할게요. 왜 자꾸 눈물이 나지? 위대한 행운이 오고 있대요. 세상에 서든 웰스까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나가서 로또를 먼저 한번 사보시는 것이 어떠실지. 차일드까지 있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0.5초 정도 눈에 약간 눈물이 그렁했거든요. 이 그레이 포춘이 딱 나오고 나자마자 그럼 이제 어그로로 눈물을 막 흘리고 여러분들 이제 고생은 끝났어요. 막 이러면 조회수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댓글에 케일럽 울지 마요 뭐 이런 거 이제 남겨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그로를 끌어보려고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뭐 볼 것도 없는 카드입니다. 딱 봐도 그냥 너무 좋다고 느껴지죠. 이 차일드 카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카드를 제가 어떻게 꺼낸 거냐면 이 기적은 어떤 형태로 올까라고 한 거예요. 일단 새로운 무엇인가로 바뀐다는 형태로 온다라고 했는데 차일드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오랫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막 두려웠고 인생 자체가 지금 다 바뀌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 놓여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대한 행운 그리고 급작스러운 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든 웰스가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어떤 행운이 오는데 이게 뭐 돈적으로 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급작스럽게 여러분 앞에 행운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운이 여러분을 뭔가 새롭게 시작해주는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라는 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다 뭐 더 붙이고 할 것도 없어요. 뭐 카드가 안 좋았으면 뭐 주저리 뭔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카드는. The situation will improve. 뭔가 상황이 상승될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면 그것도 괜찮고요. 노가 나옵니다. 이것은 조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럴 때는 노라고 말하는 게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계속 리딩이 나왔어도 댓글에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뭐 이런 거 안 나왔을 텐데. 그렇습니다. Don't believe every shitty thought you have. 그렇군요. 너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개똥 같은 그 모든 생각들을 믿지 마 라고 합니다.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 인생 그래, 있잖아. 내가 뭐 열심히 뭔가 한 가지를 하면 꿈을 이룬다고 하잖아.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잖아. 개뿔 족가라 그래. 무슨 소리에? 이 세상 그런 건 없어. 다 자기만의 밥그릇은 있는 거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무슨 개뿔. 그렇게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Thoughts can be sneaky, lying bastards. 생각들은 너를 거짓말하게 만들고 뭔가 빠져나가게 만드는 얼간이로 만든다 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벌어지는 상황에서 유연히 받아들이고 너무 괴로워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이 카드가 뭘 말하냐면요. 이 추장님을 까는 카드입니다. 추장님은요,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한 부족을 이끌려면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 많은 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해보는 거죠. 이 추장님이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이 추장님을 까는 카드가 나와서 순간 좀 놀랐어요. 자, 1번 카드가 나옵니다. 넘버원님입니다. It is almost going too fast. 뭔가 아주 급작스럽게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고요. 다음 주, one week나 혹은 내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6월이니까 일자가 들어간 날짜들 6월 1일, 11일, 21일 뭐 기타 등등이 될 거예요. 아무튼 숫자 1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저는 일단은 어그로성 그 조회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의 넘버원이잖아요. You are the number one.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풍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카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적 기대하면서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에너지 한 장을 열게요. 뮤직, 하모니 카드입니다. 그래요. 자, 이 카드는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보고 싶어서 꺼낸 카드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음악 카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음악과 관련돼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BTS에 빠져 있다라든가 혹은 뭐 음악을 배우고 있다, 뭐 기타든 뭐든 뭐를 배우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고요.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요, 음들의 조합이죠. 화성학이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음들이 조합이 돼서 그것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제가 하모니입니다. 바꿔 말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뭔가 배우고 있다면 그 배우는 것도 너무 과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원래 하고 있는 것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잘 해나가고 있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라고 꺼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적을 보러 들어오셨는지는 잘 모를 것 같기는 해요.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꼭 트집을 잡아보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조직과 혹은 어떤 사람과의 융합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What is the best compliment you've ever received? 카드인데요. 너가 받았던 칭찬 중에 최고의 것은 무엇이야? 라고 꺼냈습니다. 저는 이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고 여러분을 찾아주는 사람도 많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해주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되게 많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얘를 또 조금 나쁘게 보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혹은 어떤 집단 무엇인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정을 잘 못 받고 있다라는 느낌으로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왜 이걸 알아주지 않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사람들은 칭찬을 해줄 수 있죠. 말은 뭘 못하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진짜 진정성 있는 칭찬, 내가 도움이 되는 그 칭찬은 무엇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주변에 인정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느낌인가요? 약간 이게 왜 이러지? 거품인가? 라고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들거든요.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카드가 나오고요. 그래요. 리뉴얼이
있어요. 리뉴얼이 있고요. 마지막 카드 볼게요. 퍼셉션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는 어떤 사람이 하나 생기신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잘 가볼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이렇게 하모니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런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구나 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고 뭐 무난해,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뭔가 짜릿한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상당히 꽂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게 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왔던 이 퍼셉션이 뭐냐면,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될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 그런데 저기 앞에 우리 집 모퉁이에 갑자기 상가가 공실이 됐어. 무슨 약간 건재 상사, 뭐 못, 나사, 수도, 호수, 뭐 파이프 이런 거 파는 집이었던 거죠.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집을 내가 이렇게 매매를 해서 카페를 만들면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뭐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갖고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뭔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놀라게 했던 뭔가가 된 거예요. 그런 느낌도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건재 상사에서 카페로 바꿨을 때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약간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카페를 이야기를 했지만 뭐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요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이런 걸 잘하고 저런 걸 잘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내가 진짜로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의문점도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에너지들이 다 너무 좋아서, 솔직히요, 타로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카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막 확 좋고 뭐 이러질 않아서,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뭔가가 온 것 같습니다. 킹 오브 펜타클스가 떨어졌어요. 내가 사장님이 되겠어 카드예요. 일단은 단순하게 보면 그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내가 주인이 되겠어 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위에는 뮤직이 있잖아요. 누군가와 어우러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장님인가요 지금? 사장님인데 밑에 부하 직원들하고 좀 어울리지 못하나? 뭐지 지금 이게? 아니, 카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뭐냐면 뭔가가 내 가슴을 때리는 무엇인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카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리뉴얼은 말 그대로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죠. 내 삶에서의 모양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리뉴얼이 뭘로 느껴지냐면, 여러분이 정말 안 좋은 일을 뭐 겪었거나 이래서 내 삶을 바꾼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고요. 나는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부업으로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느낌의 리뉴얼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퍼셉션은 지금 그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머릿속으로 그 구조도라고 할까요, 설계도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사장님 카드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아하, 세상에, 나이트가 메시지를 들고 이렇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뜻밖의 소식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매지션의 역방향이 있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게 나와줘야지 바보 타로일 거예요. 자, 헐미까지 있습니다. 그래요.
헐밋이 메이저 알카나인데, 자, 언더라인이 중요하겠어요. 언더라인은 데스의 역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이건 뭐냐면 진짜 부업 같습니다. 부업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분의 시간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주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투자하는데 나 요만큼의 약간 여유분의 돈이 생겼어. 나 주식 하나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한번 공부해볼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잘 가고 있는 것에서 플러스 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만족되는 삶이 따분한가 봐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것을 나가는 것 자체가 내가 해낼 수 없는 걸 거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십몇 년 다닌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지루해질 수도 있는 거고 나태해질 수도 있는 거고 출근해서 내 자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막 오바이트 쏠리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컨트롤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 내 인생은 정말 재밌어질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여기를 나가면 두려워라는 게 더 커요. 그래서 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있는 걸 지키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뭔가가 하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는 게 오긴 왔어요. 그게 디스커버리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나고 파이프 파는 그 집이 매물로 나온 걸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뭐가 됐든지 간에 전혀 안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 그래 볼까? 라는 마인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도 있겠지라고 해서 그냥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의심에 가까운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서 잘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커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헐밋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평생 이제 이 일을 하는 거네. 그러면 내가 중간에 뭐 잘리거나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도전을 이렇게 안 하고 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느낌의 카드라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카드 딱 열었을 때 사랑의 카드로도 보인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카드들이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 나타난 사람을 여러분이 못 믿겠다입니다. 못 믿겠다가 솔직히 너 사기꾼 같아 라는 느낌으로 못 믿겠다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줄 거야 라는 느낌이 좀 큰데 그 기저됐던 게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그런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너무 조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카드를 열어봅시다. 이걸 열면 알겠죠. I like you부터 나오네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뭐 진지하게 가고 있나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I like you가 있는데 핫브로큰이 있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카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게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트 정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데이트를 보통 이제 뭐 한 4-5번 만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사귈 건지 말 건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같냐면 한 10번 정도 데이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 리뉴얼도 그런 거네요. 핫브로큰이 있으니 이 사람과 가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맞나 봐요. 그 사람이랑.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 분은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 중에 처녀자리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10개의 컵 역방향.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없네요. 아하, 여러분 윌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인가 봐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냥 삶이 괜찮았거든요. 헐밋의 역방향이네요. 사랑에 대해서 헐밋의 역방향이네요. 이 얼마나 이 모순입니까, 이 카드가. 여긴 정방향인데 여기 역방향이잖아요.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저지먼트의 역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결단 못 내리겠답니다. 여러분들이 거절할 건가 봐요. 그렇군요. 계속 막고 있었네요.
아까 이 카드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두려운가 봅니다. 사랑이 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결정 내리지 못한다입니다. 이게 이전 사람과 부활한다, 재회 카드잖아요. 근데 재회를 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분이 여러분하고 헤어진 분이 다시 돌아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분이 I like you로 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볼래? 라고 한다면 이게 널 못 잊겠어, 밤마다 술로 보냈어, 뭐 이랬다면 I like you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별이 되고요, 한 1, 2년 지났다가 우리 다시 한번 해볼래?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재회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혼자 있긴 싫어요.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외로워요. 그래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싶은데 오는 사람마다 의심이 나와요. 누군가 한 명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가 봐요. 예를 들어서 나 그러면은 당신이랑 한번 사귀어보고 싶습니다. 뭐 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 꺼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게, 그렇게 오케이 사인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의 애인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뭐 여러분이 바람을 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좀 믿었지 않게 의심스럽게 하더라도 내 사람이니까 믿어줘야지라는 것도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 관계라는 게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일단은 들어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큰 건 뭐냐면 누군가가 있길 바라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꺼낸 첫 번째 카드가 뮤직하고 하모니죠. 그러면 이분이 좀 잘 맞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처 때문에 이분에게 마음의 문을 안 연다는 겁니다. 여기는 허밋의 정방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 자체를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내가 사랑에 애걸복걸을 하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여기는 뒤로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저는 이 뮤직 카드가요, 단순히 이 어떤 분과의 만남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여러분들 삶 자체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사랑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외로워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내가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선택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그 모든 베이스는 핫브로큰이 있었던 겁니다. 상심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월에 어떤 기적이 오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 보겠습니다. 어떤 기적이 될까요? Get some rest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상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오게 될까라고 해서 꺼낸 카드인데 휴식을 취해라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바쁘게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인정받고 잘 살고 있는 삶 그런 건데 왜 휴식을 취해라라는 카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한 장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자, 오피셜 펄슨이 있어요. 공무원 카드가 나오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공무원 옆에는 컨선 카드가 있고요. 있습니다. 또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뭐죠, 여러분? 자, 이게 기적이라는데요. 이게 왜 기적일까요? 기적이면 기적스러운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적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랍니다. 일단 나와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오기를 바라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에 정말 중요한 카드죠. 윌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로맨틱한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작이 가다가 뭐 중간에 파토가 나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이 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막 얘기할 때 너 몇 명 사귀어봤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 4명이다 5명이다 이러면은 4명이나 5명이라는 사람하고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의미할 때 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2, 3주 만나다가 끝났다 이러면
걔는 사귄 건 아니지 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 리스트 안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인생에서 기억이 될 만한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휴식을 취하라라고 하잖아요. 자, 일단은 오피셜 퍼슨도 사람이고요, 메인 메일도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컨선이 있어요. 컨선이라는 것 자체가 걱정인데요, 고민이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기적이 의미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이 넘치고 넘쳐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고민하게 된다라는 카드예요, 지금 이게. 일단은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이 공무원이 딴 게 아니고요, 제복을 입는 사람이에요. 일을 할 때 유니폼을 입는다라는 거죠. 경찰, 소방관, 그런 분들,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은 공무원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메인 메일이 있습니다. 이 메인 메일은 말 그대로 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어떤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바꿔 말해 지금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된다 라고 밖에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심호흡을 하고 쉬어라 이 말인 거예요. 너무 급하게 가지 말라라는 말인 거죠. 일단 윌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재상에 뭐 매물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하겠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싹 다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나타난다라는 느낌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데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에 저지먼트 역방향을 꺼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누구를 선택할지를 결정 못하겠다라는 말이고, 그걸 그대로 또 꺼내줬어요. 바꿔 말해 여러분들의 기적은 이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걸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저는 누구를 만날 일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완전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제복을 입는 직업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뭐 선생님, 뭐가 됐든 오피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고 있나 봐요.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있고 삶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즉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삶에서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디스커버리죠. 바꿔 말해 건재상이 매물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자리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느껴지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돼야지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삶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주인공이 되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에서 일단 머릿속이 많이 복잡하다면 거기서 약간 쉬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저는 느낌적으로는 여러분 앞에는 어떤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앞에 나타난 어떤 사람은 오피셜한 펄슨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Be assertive 카드가 나오는데요, 적극적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뭐 일이 됐든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건 맞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는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카드가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일 수도 있죠. 어쨌든 윌은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앞에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건 맞아요. You are going through some tough shit. 너는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 하나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 같은 걸로 보여지는데, 왜 저는 그렇게 안 보여지고 정말 잘 살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은 혼란이 좀 많나 봐요. Everyone has their turn. Welcome to yours. Gather your tight ass up and handle it.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어떤 그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것이 온다.
너의 것을 환영해라. 그리고 너의 처진 엉덩이를 모으고 그것들을 다 조져버려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해치워버려라는 건데 어떤 기회 같은 게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파워를 보여줘서 제대로 한번 신명나게 그것을 처리해봐라 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이 적극적이 되어라,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 그리고 너의 어떤 능력을 보여줘서 이것들을 다 처리해버려라 라고 한다면 아무튼 여러분 앞에는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뭔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그게 운명이면 운명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선택해서 그 일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후회될 수 있어요. 그걸 떠났다는 게. 근데 그건 역시도 운명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카드가 알려준 액면가는 여기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여러분에겐 무의미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황소 자리입니다. 지금은 쌍둥이 자리죠. Create a structure. 뭔가 구조물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뭔가를 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건재상이 매물로 나왔다면 그 매물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매물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다른 부수적인 부분들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카페를 했을 때 이 카페가 잘 된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전반적으로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저 자리가 너무 이뻐, 저기다 내 카페를 하면 너무 좋겠어 라는 생각만으로 덤비진 말라는 말이에요. 2주 혹은 2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2주나 2달 뒤일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숫자이기 때문에 6월 2일, 12일, 22일 뭐 이런 것들도 의미를 할 겁니다. 혹은 여러분이 황소 자리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뭐 기적이라고 해서 꺼냈는데 큰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어떤 에너지의 어떤 파동? 파도? 이런 것들이 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 이게 카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카페였어요. 진짜 카페를 하시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본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